먼저 2018학년도 논술 전형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물론 지원 자격으로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744명에 모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영 요소로는 학생부 30%와 논술 7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학생부 30%에는 교과 영역의 한 2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서 1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논술 전형에 부산대학교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논술고사라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술고사는 특별히 이제 의학계를 포함한 자연계에서 수리 논술 패턴으로 치게 되는데요. 수리 논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통 보면 서술형 수학 문제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문이 제시되고 거기에 딸린 어떤 논제로서 한두 문제에 딸린 정도의 어떤 서술형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사 일정으로는 11월 25일 토요일 예정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자연계 포함 의학계에서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해서 오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반영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부에서 학생부 교과 총점은 전체 100점 만점에 20점, 이렇게 20% 20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20점의 등급별로 여러분 1등급인 경우에 20점, 특별히 등급이 6등급까지는 19점에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반영 영역으로는 두 가지 출결 점수하고 봉사 점수에 해서 각각 5점씩에서 10점이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적 결석 지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 그냥 5점 만점을 받게 되고 봉사 시간은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5점 만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술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로 논술고사가 있는데요.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 문항이 주어지고 각 문항마다 여러분 딸린 두 가지의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합이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고 이 점수를 70% 이제 반영이 되니까 7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하고 의학계 모두 수리 논술 고사 유형을 따르게 되고 출제 범위는 2009년 개정 수학 교육 과정의 전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자연계하고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미적분 1, 2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 기하 벡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반적인 부분, 수학이라는 게 연계 과목, 가장 강력한 그런 연계 과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의 어떤 저학년에 배웠던 그런 수학의 과정들이 다 반영이 돼서 결국은 3학년 때 배우는 어떤 정점의 그런 수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를 포함한 자연계 같은 경우에 단과대학별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형, 과학, 탐구 3개 영역에 해서 등급 합이 4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필수 반영 영역으로 영어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대부분의 어떤 단과대학 부분, 자연과학대학이라든지 공과대학, 그다음에 뭐 사범대학, 간호대학 등 디자인학과 등 해서 한국사를 제외한 4개 영역 중에 수학과를 포함한 3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7 이내, 그리고 생활환경대학, 한국사를 제외한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
등급 탑 7 이내이며 생명자원과학대학인 경우에 한국사를 제외한 4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등급 합의 6 이내에 해당되고 특별히 필수 방역 영역으로서 한국사 4등급 이내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자연계열인 경우에는 탐구 영역 2개 과목 중 좋은 걸 선택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되고 의학계열인 경우에는 탐구 영역 2과목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팁을 부산대 논술 전형의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이 자료를 이해를 하시면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응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경쟁률이 약 24대 1 정도 됐습니다. 물론 24대 1이라는 것은 자연대하고 의학계를 합한 그런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화학과인 경우 4.37대 1 정도 경쟁률이 그러니까 훨씬 24.1대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8.47대 1. 그리고 특별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34.64대 1 정도로 해서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의 논술 점수를 또 한번 살펴보면 화학과인 경우에 80.42, 100점 만점입니다. 물론 80.42의 평균 점수를 얻고 기계공학과 88.58, 수학교육과인 경우에 92.30 점수의 어떤 점수의 평균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영역의 어떤 등급은 대체적으로 3등급 아니면 4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항은 다음 같은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수선의 정리, 여러분 자주 나오죠. 하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제시문은 여러분 평면하고 직선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개념, 이런 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여러분들 삼수선 정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 두 선분의 수직임에 대한 간단한 증명과 평면과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1-1 문제는 어떤 삼수선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고요. 1-2 문제는 삼수선의 정리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개념을 여러분들 활용해서 실제로 사이의 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면체가 주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 길이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 문항은 특히 삼수선의 어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답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그런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범 답안으로는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삼수선의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만족하고 제시문 가의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실제로 두 직선 관계가 서로 수직인 관계가 있더라라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주장을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논거에 근거해가지고 답을 제시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20점으로 물론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문항당 두 문제가 부산대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딸린 논제가 두 문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만점 비슷하게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문항은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대부분 논술 시험에서 어떤 합격에 좌우하는 그런 하나의 분야는 적어도 1-1에 주어지는 첫 번째 주어지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물론 어떤 평면하고 직선 사이의 어떤 관계를 알고 거기에 딸린 어떤 각에 대한 사인의 어떤 값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요소 이렇게 빨간 빛을 쬐인 부분을 보시면 각 부분의 요소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으면 물론 정답으로 여러분들 풀 점수를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인 제곱시타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그런 결과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평가 기준과 성적 현황을 보면
특히 1.1-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10점 만점인데 5.5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두 수직선 사이의 어떤 수직 관계라든지 어떤 제시문 나의 삼수선 정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뭐냐면 두 성분이 수직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각각 해서 5점 배정이 되어 있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꼭지를 해서 이런 5점씩 해서 20점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 가지고 서술해낼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 문제의 평균이 그 10점 만점에 9.4, 거의 만점이죠, 그죠? 그래서 20점 만점에 18점이면 거의 만점 비슷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1번 점수는 아주 좀 평행한 문제로서 거의 대부분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수 답안으로서 여러분한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지 안에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자기 어떤 답을 주장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제시했던 정답의 어떤 프레임 하에서 여러분들 만점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 문제 같은 경우에 AB의 길이라든지 CD의 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비례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인 제곱시타의 값을 계산해내는 그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기하 벡터의 어떤 그런 한 분야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미적분학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문이 가나 다가 주어지는데요. 가에서 보면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의 어떤 성질, 그 미분 가능한 함수가 포지티브면, 양이면, 원래 주어진 함수는 어떤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치환적분법,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구간 하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에서 이 함수의 실제로 주어진 구간 내에 어떤 값의 범위,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고 15점 배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제로서는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 특별히 좀 주의해서 보시면 이 문제는 특별히 2.2-1에서 구한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해답을 구할 때는 여기서 역함수라든지 제시문 다의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이렇게 답안에 여러분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정적분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로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문제는 20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물론 여러분들 뭐냐면 역함수의 존재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 문제는 어떤 역함수와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실제 정적분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느냐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과정은 잠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 함수의 어떤 미분을 했더니 그 양입니다. 그래서 증가함수 따라서 양 끝점에 대한 어떤 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범위를 찾고 그리고 요 증가하는 함수니까 여러분들 역함수가 존재하고 따라서 실제로 역함수를 계산하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여러분 답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작년에 어떤 한 학생의 어떤 답안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제시한 부분 답안의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미분 가능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게 양이니까 증가하고 따라서 뭐냐면 범위를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제한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계산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그런 어떤 모범 답안에 어떤 가까운 그런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 논제는 이 문제에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 구한 역함수와 제시문 다를 이용을 하여 이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할 때는 반드시 역함수하고 제시문 다를 이용해야만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치환해서 여러분들 치환적분 계산을 구하고 치환적분에 따른 어떤 적분
범위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다른 적분을 적용해서 각각 계산해서 답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또한 여러분들 또 모범 답안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역함수의 어떤 제한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화된 어떤 제한적분의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서 부분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각 부분의 각각의 항을 계산해서 답을 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2-1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어떤 포인트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큰 점수를 배점 있죠. F가 증가함수입니다.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한다라는 성질을 찾아야 되니까, 특히 미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가한다는 성질을 여러분 찾아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점의 배점이 부여되고, 나머지 어떤 범위라든지 역함수를 구하는 부분 점수 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역함수를 가지고 제한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분을 여러분 특별히 13점, 20점 만점에 13점을 배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한을 해서 정적분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1번 문제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거의 뭐 다 좀 좋은 비교적 점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좀 심합니다. 20점 만점에 거의 한 10점 정도도 채 안 되는 점수인데, 이 문제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에 따라 가지고 역함수를 이용하고 제한적분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리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하려 하니까 문제를 못 풀고 결국은 포기를 해서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힌트적으로 보면 어떤 무엇을 이용을 하라라고 하면 그게 결정적인 여러분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의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조합,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관련 부분의 어떤 문제 영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와 조합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아마 체감으로는 자연계 부분에서는 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경우의 수를 항상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뭐냐면 어떤 경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빠뜨리는 즉시 뭐냐면 감점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 특별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의도는 어떤 동아리 학생이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였고요. 특히 3-1번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조합을 이용을 해서 평가하는 문항이고, 3-2는 어떤 총합이 4명이 되도록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또한 조합을 이용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가라는 건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사실 이런 문제는 호불호가 다 갈립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잘 풀어낼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항상 어떤 경우의 수를 빠뜨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 통계 관련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게 모든 경우를 다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체크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답을 냈는, 물론 경우의 수를 여러분 찾는 부분은 답이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답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채점하실 때 여러 교수님들이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체크를 해서 결국은 계산을 하면 답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특히 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사실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아주 여러 가지 많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특별히 또 실수해서 또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채점 과정 중에 여러분 이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물론 비록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어떤 모범 답안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평가 기준이나 를 잠깐 살펴보면 결국은 경우의 수를 바르게 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도 그렇고 3-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를 바르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제 빠뜨리지 않게. 그래서 문제 3-1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5점 가까운 거의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평균 점수가. 근데 이제 3-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반 점수 정도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소에 어떤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연계의 문제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의학과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학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하 벡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어떤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각 제시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벡터에 대한 내적 관계, 그리고 삼각형의 어떤 두 벡터 사이가 주어질 때 어떤 삼각형의 어떤 넓이, 그리고 삼각 함수의 덧셈 정리, 이런 부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제시문을 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 논제가 두 개의 어떤 논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10점, 20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간 벡터와 내적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어떤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적이라든지 공간 벡터 이런 각을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를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별물 없이 이렇게 쉽게 다 풀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범 답안을 살펴보면 OAH라는 벡터를 OA하고 OB의 어떤 두 벡터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각을 계산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OAH의 길이를 T의 어떤 함수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제로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요 OHC가 이루는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T에 의해서 나타내라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내적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어떤 코사인 시타각과 코사인 시타를 알면 여러분 사인 시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2차 방식의 어떤 최대 최소 문제를 여러분들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최소 문제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좀 팽이한 문제로서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항 2번 문항을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들 제시문에서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미분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어떤 두 곡선, 그러니까 두 곡선이 있을 때 두 곡선의 넓이는 어떤 곡선의 차의 정적분호를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시문을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고 거기에 딸린 두 개의 논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가 15점이 배점이 되고 두 번째 논제가 여러분들 20점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각 문항에 뭐냐면 제시문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거기에 딸린 문제로서 한 두 문항 혹은 많게는 한 세 문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 문항에 따라 또 배점이 또 정해지고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특별히 뭐냐면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특별히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각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도 그 실수 m의 값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뭐냐 하면 거점의 개수를 여러분들 다 빠짐없이 이렇게 계산해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에 따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빠짐없이 이렇게 다 나열을 하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는 어떤 평면상에서의 두 곡선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떤 넓이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평면상의 어떤 두 곡선을 잘 그려서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넓이에 관계되는 그런 관계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교점의 좌표를 지금 찾아낼 수 있느냐. 교점의 좌표만 찾아내기만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점을 찾는 부분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교점을 찾아낸 학생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찾았고, 교점을 찾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절 점수를 얻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렇게 점수 배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2.2-2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이렇게 4가지 혹은 5가지 꼭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 점수가 이렇게 배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수 같은 경우에 1번 2-1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 비슷한 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2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0점 만점인데 비교적 좀 여러분들 뭐냐 하면 좀 덜 나온 그런 감점 요소가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냐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적응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냐 하면 뭐뭐에 논제에 뭐뭐를 이용하여 혹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논거에 의해서 뭐가 답이 나온다 이죠.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줌으로 해서 여러분들 좋은 점수, 감점되지 않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게 또 경우의 수와 조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연계하고 의학계 문제가 사실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나오는 부분은. 다만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계 문제는 약간의 어떤 좀 의학계보다는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오는 영역은 다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3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문제가 길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이해하기는 사실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짧을수록 사실은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고 이런 문제구나라는 걸 금방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번, 3-2번도 결국은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로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다, 이 문제도.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활용을 해서 확률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죠. 1번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조합을 적절하게 이용을 한 어떤 평가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도 경우의 수를 차근차근 빠뜨리지 않게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 셀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빠뜨리지 않고 결국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그런 답을 찾아내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가 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였는데요. 물론 이 문제도 배점은 20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3.2-2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물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하면 그래서 최대값 m을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는 그런 어떤 물음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를 m하고 어떤 조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찾아라는 부분을 항상 여러분 주의 있게 일단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맞는 답을 만들어내자. 혹은 문제가 A, B, C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그 답을 2개만 한다. 그러면 감점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2가지 패턴의 문제를 요구를 하면 그 2가지 패턴에 맞는 답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마찬가지
각각의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최대값 m을 찾는 경우를 먼저 찾고 이런 같이. 그 다음에 최대값 m이 나오는 경우, 찾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패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이 1이 나온 경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이 마이너스 1이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를 빠뜨리지 않게 이렇게 잘 모든 경우를 잘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어야 이런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큰 점수, 이제 10점 만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합의 경우의 수를 빠뜨리지 않게 잘 계산해 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거의 20점 만점에 거의 9점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3-1번 같은 문제는 거의 다 맞췄어요, 학생들이. 맞췄는데, 3-2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중간, 그러니까 반점 수준밖에 안 맞췄는데, 물론 여기서 보면 편차가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맞춘 문제는 거의 만점을 받았고, 틀린 문제는 아예 그냥 거의 빵점 비슷하게 맞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를 고민을 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계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부산대학의 2017년도에 어떤 자연계 혹은 의학계에 대한 기출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팁으로서 2017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한 논술고사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응시자의 뭐냐면 실질적인 경쟁률이 뭐냐면 한 6.35대 1 정도 됐고요. 그 의학계 같은 경우 29.63대 1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요거는 뭐냐면 모든 응시자 첫 번째 처음 지원했던 모든 응시자의 어떤 잠재 어떤 경쟁률까지 합쳐가지고 계산한다면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는 뭐냐면 해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잠재적으로는 파란 부분의 어떤 경쟁률이 되겠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빨간 부분의 어떤 경쟁률이 작년에 경쟁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합격한 성적을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자연계 같은 경우, 최초의 합격자 같은 경우에 점수, 자연계 같은 경우 74점,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점수가 82점, 그 수능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 1등급, 이런 부분을 여러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초 합격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능 등급 같은 경우에 4등급 혹은 1등급에 해당되고요. 논술 성적은 100점 만점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73.49, 그 다음에 의학계 같은 경우는 한 81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점수를 본다 하면 아까 자연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세 문항이고 대부분 뭐냐 하면 문항에 딸린 여러분들 뭐냐 하면 논제 1번 문제는 거의 다 맞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번 문제는 거의 다 만점 비슷하게 맞고 2번 논제에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반전 점수 20점 만점에 한 10점 정도는 맞춰야 거의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점수가 100점 만점에 81점이죠. 그래서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항 1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만점 받아야 되고 2번, 3번 문항 혹은 1, 3번 이거 조합 되겠죠. 적어도 두 개 문항에서는 1번 논제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고 그 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반년 점수까지는 받아도 합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자연계 의학계 어떤 점수 분포를 보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60점에서 거의 100점 사이에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8, 90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방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논술고사를 문제를 내었을 때 어떤 요 문제가 어떤 문제 해결의 방향이나 순서 혹은 각 과정이나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올바른 계산, 논리와 근거 제시로 문장을 이어가는 설명 등의 어떤 적당한 점수 비중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걸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문제를 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로서는
일단 항상 뭐냐면 논리적인 설명이 어쨌든 뒷받침돼야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단계에 의한 계산값이나 내용만 차를 나열한 경우에는 어떤 큰 점수가 이렇게 감점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요소가 뭐냐 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수치를 잘못 알고 다른 값을 사용하는 하시는 줄 들어집니다. 채점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 혹은 단순 계산이나 수식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도출된 중간 과정의 값을 다음 단계에서 사용 못해서 또 잘못된 값을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감점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절하게 감점을 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특히 답안을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론 이를 빠뜨리지 않게 여러분 답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A, B 한 논제에 대해서 A, B를 물으면 A, B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술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서 모든 주장에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항상 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답에 나오게 된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을 함께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라도 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 문제 풀이 과정의 계산적인 답만 차를 나열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평소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풀 때 한 것 작업처럼 교과서의 문제풀이와 같이 설명이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들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대학의 논술고사 답안지 양식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물론 답안을 작성할 때 연필을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우개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인적사항은 물론 컴퓨터 사인펜으로 이게 인적사항을 표시를 하게 되고 답안은 반드시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3개 문항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1번 문항인 경우에 논제로서 뭐 1-1, 1-2 이렇게 문제가 두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낼 때는 항상 뭐냐면 이게 문항에 맞는 논제 1-1 혹은 1-2의 답안을 항상 요 칸 내에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학계 답안지 형식도 똑같습니다. 물론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 같고 나머지 유형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항에 해당되는 논제를 정확하게 안에 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저희가 채점을 할 때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항의 1-1인데 실제로 2번 문항에 있는 뭐 2-1 문제라든지 혹은 뭐 3-1 문제를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특별히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 각 문항에 해당되는 어떤 답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한 답은 요 문항 내에서 또렷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논술 전형에 의해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실제로. 자, 요 결과를 보면 자연과학대학에 여러분들 과가 10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에 과가 있고요. 특히 요 부분을 보시면 교과 한산 총전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부산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냐면 19점, 거의 18점, 19점입니다. 요게 뭐냐, 2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관련된 교과 점수에서 교과 점수가 차지하는 20점 만점인데 18, 19점이면 거의 그냥 1점밖에 차이 안 난다는 의미다, 그죠? 대부분 그냥 거의 만점 비슷한 점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산대학교의 논술 전형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논술고사에 있는 거죠. 논술고사 70점에서 바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70점인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각 문항이 3문항이 있고 논제에 1번 논제는 거의 대부분 맞춰야 되고 2번 논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개의 어떤 논제 중에서는 적어도 반점수 이상 그러니까 반점 점수 이상은 다 맞춰야 부산대학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또 교과 종합 등급은 대체적으로 3 아니면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부산대학교의 어떤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